와우, 스포크 정비했다. 안녕하세요, 덕스바이크의 덕스비입니다. 오늘은 바퀴살이라고 불리는 스포크 정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퀴가 이상하게 꿀렁꿀렁하게 돌아가거나 스포크가 풀리거나 끊어지지 않으면 잘 살펴보지 않는 부품입니다. 하지만 스포크 또한 자전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스포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선 스포크는 림을 허브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항상 탄탄하게 텐션을 잡아줘 바퀴의 둥근 모양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타이어가 변형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전거에 걸리는 하중과 무게도 지탱해주고 도로에서 올라오는 불규칙한 충격을 흡수하여 바퀴가 직접 받는 충격을 완화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라이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스포크 하나에 문제가 발생하면 또 다른 스포크에 연달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포크 정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니플이 느슨해진 경우입니다. 보시는 스포크 렌치를 이용하여 니플을 조아주시면 됩니다. 스포크 게이지에 있는 G 게이지 숫자가 적혀있고 이렇게 니플을 끼우시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강하게 조우지 마시고 옆에 스포크와 텐션을 비교해서 살짝 조아주시고 바퀴를 굴려 센터에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좋았는지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급작스럽게 많이 돌리시면 텐션 자체가 무너져서 다시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장력 확인 방법은 간단하게 이렇게 2개씩 잡아서 적당한 텐션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바퀴를 굴려 센터에서 정확하게 굴러가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한두 개 정도 텐션이 틀어진 경우는 자가 정비로 가능하지만 완전하게 밸런스가 틀어진 경우는 샵을 방문해서 정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바퀴가 똑바로 안 굴러가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우선 자전거를 뒤집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뒷바퀴가 센터에서 맞고 브레이크 패드가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케이블 타이나 볼펜 등을 이용하여 기준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준점이 되는 곳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하면서 휠을 굴려 가까워지는 포인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바퀴를 돌리면 여기서 멈춥니다. 멈추는 지점에 표시를 합니다. 표시된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스포크를 기준으로 해서 양옆에 2개도 같이 조정해 줄 것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림을 중심으로 서로 줄다리기 하듯이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스포크 당기는 방향은 안쪽은 안쪽으로, 바깥쪽은 바깥쪽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만약 휠을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싶다고 하면 표시된 부분의 스포크는 당기고 반대편 옆에 2개를 풀어주면 휠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3개의 스포크가 함께 조정해서 휠을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만약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싶으면 표시된 부분을 풀어주고 양옆에 2개를 당겨주면 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스포크의 당기는 방향은 여기서 시계 반대 방향 이쪽 방향으로 돌리면 당겨집니다. 안쪽 스포크와 바깥쪽 스포크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여기 앞에 보이는 스포크를 당기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나머지 2개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풀어지게 되고 휠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포크가 하나만 끊어진 경우입니다. 하나 정도는 도전해볼만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샵에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교체 방법은 타이어를 빼주시고 림 테이프를 제거하고 스포크 니플을 풀어낸 후 새로운 스포크를 다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 설치된 스포크 모양을 보시고 같이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스포크와 같은 적당한 텐션으로 조아주시고 휠이 센터에서 돌아가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포크가 끊어진 경우는 절대 자전거를 타시면 안됩니다. 그럼 만약에 스포크가 끊어진다면 어떤 걸 구매해야 할까요? 스포크에서 몇 가지 알아야 될 치수와 규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포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선 머리 모양에 따라서 J 형태로 구부러진 모양과
일자로 쭉 뻗은 스트레이트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를 측정해서 길이를 아셔야 합니다. 길이는 그림과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G라는 게이지를 아셔야 합니다. 둥근 것에 대한 두께를 나타내는 영국식 척도입니다. 일반 스포크는 보통 14G입니다. 더 두꺼운 스포크는 13G, 12G인 팻 스포크가 있습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지름은 커집니다. 미리로 환산한 표를 참고하십시오. 14G는 2.0이고 12G는 2.6mm입니다. 그리고 몸통의 모양에 따라 싱글 버티드와 더블 버티드로 구분이 됩니다. 싱글 버티드 스포크는 스포크의 목 부분이 약간 더 두꺼워서 디스크 브레이크 휠을 제작할 때나 더 무거운 작업에 추가 강도와 강성을 제공해 줍니다. 더블 버티드 스포크는 휠 강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 중앙이 더 얇은 경량 스포크입니다. 그림과 같이 앞쪽은 2mm, 중간이 1.8mm, 다시 2mm로 두꺼워지는 이런 형태가 더블 버티드 스포크입니다. 더블 버티드 스포크는 일반 게이지 또는 싱글 버티드 스포크보다 가볍고 비쌉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스포크와 달리 단면이 납작하거나 달걀 모양으로 된 스포크도 있습니다. 스포크의 머리 형태, 길이, G 게이지, 몸통의 형태를 보시고 본인의 자전거에 맞는 스포크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휠 트루잉 작업은 휠 전체적인 균형을 조절하는 것으로 고급 정비 기술로 초보라면 어느 정도 정비에 자신이 생길 때까지는 휠은 함부로 조절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휠을 조절하다가 균형이 전체적으로 오히려 무너질 수도 있고 이를 회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 부분까지 도전하고 싶으시면 전문적인 정비 서적이나 영상을 참고하여 여분의 휠을 이용해서 연습하시면서 실력을 키우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은 스포크 관련 정비를 알아보았습니다. 스포크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계속해서 관심을 주면서 느슨해지거나 휠이 꿀렁꿀렁하게 돌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위에 3가지 정도는 혼자서 하실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전문샵에서 점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